친구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전에 턱에 간단한 수술을 했었죠.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였지만 아무래도 회복 중이라 당분간은 술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안 마실까 하다가 우정만큼 술도 중요했기에 저만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어머니께서 담그신 도라지 담금주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게 되었는데 아주 맛이 진하고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는 자기 잔에다가 도라지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 중인데 너 마시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니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약이다. 이 친구는 분명 술을 마시면 안 되었으나 결국 술을 마셨습니다. 왜 마시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술을 마시지 않는 행동보다 술을 마시는 행동을 정당화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도라지 담금주는 약이다 라고 신념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과 신념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를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동과 신념 간의 차이가 날 때 이를 불편하게 여기며 대부분 행동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편하게 됩니다. 이때는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킨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합리화한다 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나와의 싸움에서 나에게 결국 지고 말았다 라고도 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피자와 치킨을 안 먹으려는 행동보다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하며 계획을 변경하듯 신념을 바꾸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계획해둔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유혹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나의 주장이 점점 약해지는 것 모두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타 연습하기 귀찮아서 매번 나중에 하자, 내일 하자 라고 미룬다면 실력은 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쉬고 싶은 본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본능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합리화한다면 우리가 목표한 것들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면 인지부조화를 신념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닌 계획한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맞춰야 합니다. 반면 인지부조화는 심리적인 안정화, 마음을 지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여름 여행 장소를 산과 바다로 투표했습니다. 나는 바다를 가고 싶었지만 투표 결과 산으로 가게 되었죠. 이때 바다로 못 간 것을 아쉬워하면서 산에 놀러 가서도 끝까지 기분이 좋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래 바다는 많이 갔으니까 산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간단히 마음을 바꾸어 볼 수 있다면 나름 또 만족하게 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기보다 합리화를 잘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아서 선택했다기보다 선택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정답은 내 마음 안에 달려있네요. 오늘의 이러한 인지부조화의 지혜를 깨닫고 부정적인 일엔 자기 합리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발전할 때는 마음을 바꾸기보다 행동적인 측면으로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좀 더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